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요, 오늘 공개한 FBI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공개한 이메일 문서가 47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그 47페이지 분량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뭐 개인 정보들은 가리고,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기관 내에서, FBI 내에서 이 논의가 됐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문서들입니다. 이 이메일을 토대로 해서 볼 때 FBI는 당시에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의회에서 외국의 개입에 미국 대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증언한 내용과 실제 현실은 달랐다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FBI의 내부에 있는 인사들이 그걸 걱정해서 FBI 레이 국장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한 게 위증이 될까 봐 미리 염려해가지고 지금 그걸 덮어주기로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레이 전 국장은 2020년 9월 하원과 상원에서 증언했는데, 그 전에 그는 2020년 선거에 대한 외국의 상당한 개입 가능성을 축소시켰고요. 그런 일 별로 없다, 이거죠. 외국의 우편투표 사기 가능성 일축했습니다. 우편투표 사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대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허위 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허위 정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이 러시아 쪽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발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하지만 중국발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앞서 FBI는 중국 공산정부가 조 바이든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라는 정보를 제공했던 기밀 인적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상부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것까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오늘 공개된 문서에 지금 자세히 나옵니다. 저스터뉴스에서 이 문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를 아주 자세히 해주었는데요. 이 정보 보고서, 이 문제의 정보 보고서는 주로 FBI 얼버니 현장 사무소에서 작성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거죠. 뉴욕 얼버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흔적을 드러내며 레이가 이끄는 FBI가 심각하게 부패한 기관임을 증명한다. 전례 없는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FBI는 국가안보 임무에 등을 돌렸다. 그레슬리 의원이 하는 이야기. 그레슬리 의원은 또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가 진실인지 아니면 그저 허울일 뿐인지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크리스토퍼 레이가 이끄는 FBI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려는데 급급했다. 그렇죠? 레이 국장이 의회에서 증언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까 봐 그 자료를 감췄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FBI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파텔 국장이 나와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기꺼이 협력해 준 것은 그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카시 파텔, 지금 현재 FBI 국장이죠, 칭찬해 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2020년 가을에 작성된 FBI 내부 이메일 47페이지 분량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삭제한 상태로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한 내용에 보면은 FBI 부국장인 마셜 예이츠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밀 해제 기록을 요약한 서한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합니다. 예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레슬리에게 보낸 3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FBI 본부의 지시에 따라 이 정보 보고서는 교과서 방식대로 조직되고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됐다. 이게 지금 교과서 방식대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제대로 절차상 다 갖추어서, 형식 다 갖추어서 제대로 만들어진 보고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라인 제대로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됐습니다. 삭제돼 버렸습니다. 이 정보 보고서는 FBI 본부 전체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이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보 보고서에 대한 리콜은 정보원을 재면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정보원이 정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슈가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활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짜 정보원이었다. 초짜 정보원이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재면담해야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고서를
삭제해버리고 돌려보내고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다시 면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정보원이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냈던 정보 보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맥락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해서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 중국이 가짜 운전면허증 만들어가지고 가짜 신분증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비시민권자들이 미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끔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 이 첩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를 해줬던 겁니다. FBI 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은 다시 올려놓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덮어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FBI 관계자는 이 정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보고서가 레이 국장의 증언과 모순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정보 보고서의 리콜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 FBI 내부에서 이미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었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내용이었는데 레이 국장이 의회 증언한 것과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덮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덮어버렸던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걸 지시를 했느냐? 크리스토퍼 레이가 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FBI의 방첩부에서 부차관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우고레츠, 니키 플로리스하고요, 토니아 우고레츠라는 인물,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이 보고서를 리콜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공개가 다 됐습니다. 자, 누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지까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이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전 FBI 국장이 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뭡니까? 위증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막아주려고 그러려고 지금 첩보를 지금 접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는 그 중대한 사안보다는 지금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국장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돼버렸다. 이게 이제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이슈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되겠죠. 결국은 지금 FBI의 우두머리 혹은 FBI의 지도부에 있었던 간부급에 있었던 인사들이 자기네들의 영달과 자기네들의 자리 지킴을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임무를 외면해버린 꼴이 돼버렸던 겁니다. 딥스테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정보 분석가가 정보원과의 추가 조사 및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본부는 정보원을 재조사한 후에도 추가적인 입증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새로운 정보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주 철저하게 그냥 다 덮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인 증거 자료들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방법무부하고 지금 FBI에서 본격적으로 2020년 선거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는 예상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뭐 금방 끝나진 않을 겁니다. FBI가 수사한다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최소. 많게 걸리면 막 2년, 3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국민 발표가 있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 진행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사를 해결하자 이게 아닙니다. 과거사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면을 해준 사람들 여러 명 나왔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 지금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들춰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국민들의 인식 문제인데 국민들이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만 하면은 그냥 바로 삭제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따르면요, 말만 하면 기소당했다는, 말만 하면 기소당.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5번 기소당했어. 말만 하면 기소해 이놈들은. 이런 얘기를 오늘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탄압과 압박 속에서 국민들이 이걸 바로잡아야 돼. 부정선거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만들어낸 게 2024년 선거 결과였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조차도 없고. 뭐 이게 미국만 이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 밝혀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백악관에서 쫓겨났고, 예, 뭐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뭐 이랬으니까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질 못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백악관도 차지하고 있고 상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움직이면 해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찾아낸 겁니다. 과거에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묵살시켰다. 이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첩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부정선거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조사가 돼서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좌파 언론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현 정권의 법 집행기관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MBC, CBS, ABC 다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니 중국 공산당이 미국한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라고 다 경악하고 다 깨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FBI에서 이런 문서가 나왔다라는 보도조차 우파 언론들에서나 나오지 좌파 언론들은 이런 걸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배후에 중국의 자본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중국 기업들의 자본줄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짜 진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는,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깨어질 것이다. 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FBI 국장에게 우편물을 통한 대규모 사기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2020년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FBI 국장은 크리스토퍼 레이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지금까지 주요 선거에서 조직적인 전국적 유권자 사기 시도가 발생한 적은 없다. 아예 대놓고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위협임에도, 더 큰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 미국의 적성 국가들, 그들은 우리의 취약한 2020년 선거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원치 않는 위조된 투표용지 사기다. 한번 보라. 이게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우편투표 사기라든가 신분증을 위조한 이런 방식까지는 상상을 못했었고요. 대체로 밸럿 하베스팅을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양로원 같은데 노인 어르신들 눈도 잘 안 보이고 이 펜대를 잡아서 사인할 힘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제가 대신 투표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누구를 찍을까요? 막 그러면서 실제로 찍는 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막 찍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선거 사기, 혹은 100불 딱 주면서 투표용지 너 받았지? 그거 난
투표할 거야? 뭐 안 할 거, 안 할 거면 나한테 줘. 내가 100불 줄게. 이런 식으로 돈 주고서는 투표용지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투표해서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뭐 이런. 그러니 개표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의 서명이 쓰여져 있는 개표된 우편 투표용지가 2,000장이나 나왔다.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개표소에서 이 선거관리위원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개수하세요. 이랬습니다.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 그런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두 장이 한꺼번에 접혀져 있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문제 없습니다. 계속 개표하세요. 한국에서도 벌어진 일 아닙니까? 심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방법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차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못 찾아낸 것뿐이었던 거지 부정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미국에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언젠간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조만간에 미국에서 한국한테 연락이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도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수사를 해야 되니까 좀 협조해달라 이런 연락이 한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는 있었으나 하지만 FBI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를 다 덮으면서 부정선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한테 지는 결과를 맛봐야 했다. 그런 겁니다. FBI 국장한테 계속 다그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바로 가가지고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합니다라는 그 보고서가 삭제돼 버렸습니다. 미군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2020년 7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CBP 직원들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계속 적발하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CBP 직원들이 위조 서류가 든 1,513건의 화물에서 총 19,888건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 이러한 화물의 대부분은 중국과 홍콩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CBP 보도 자료 내용이 위조 운전면허증과 유권자 사기 가능성을 연관시키지는 못했다. CBP는 위조 운전면허증이 오니까 이거 돈벌이 하려고 보내준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유권자 등록으로 이어지고 이 사람들이 비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동원됐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밝혀질 단계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저희가 좀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